쉽고 재미있는 꽉스티브의 곽북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중국의 역사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일까요? 역사학자에 따라서 얘기가 다릅니다. 중국에 많은 왕조가 있었는데요. 왕조 흥망성쇠의 패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 패턴은 역사학자가 편집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 역사 속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진나라, 서한, 동한, 그리고 당나라, 그리고 명나라 정도는 사실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패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요, 초기에 자장농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즉 토지를 균분하는 것이죠. 공신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르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별로 세금도 상당히 낮죠. 우리도 지금 세금이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에 세금은 3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즉 본인이 벌어들이는 것의 30분의 1이니까 3.3%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굉장히 가볍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흥성하기 시작하죠. 농산물 배출이 많이 되고 전쟁도 없고, 이러다 보면 인구도 늘고 경제도 발전하고 아주 강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다 보면 권력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국가 발전을 보면 왕조마다 주로 초기에 약 한 70년 정도 왕조가 설립돼서 그 사이가 주로 발전기입니다. 예를 들면 당나라 때 그 유명한 정관의 치세, 개원의 치세, 또 서한 시대 때 문경의 치세, 뭐 이런 시대를 보면 국가가 성립되고, 즉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그런 흥성기가 오고요. 그것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에 세력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민별로 이제 농토를 나눠주죠. 똑같이. 제가 이제 이 책을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책 면적만큼 이제 나눠줬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마다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이제 쌀이 예를 들면 20가마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펴서 사실 쌀이 한 10가마밖에 안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은 한 5가마. 그러면 실제로 아까 30분의 1이 세금이었으니까 뭐 세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 먹고 뭐 필요한 거 사고 이러고도 10가마 이상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마가 이제 우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요 10가마 생산하는 사람은 겨우 이제 10가마 생산한 거고, 5가마 생산하는 사람은 그도저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5가마 생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그 농토를 나한테 줘라. 대신에 내가 매년 10가마씩 너한테 줄게. 이 사람 생각해 보니까 맨날 놀고 띵가띵가 하면서 그냥 살아도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저어봤자 5가마밖에 못 나오는데 10가마를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10가마를 받는 조건으로 땅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땅을 2배를 갖게 되죠. 2배를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0가마 하면 40가마 아닙니까? 그런데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쪽에 10가마를 주고도 훨씬 더 많은 잉여 농산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또 다른 땅을 사고 또 다른 땅을 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점 더 이 등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부가 집중되게 되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왜? 자기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방의 호족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집중되고요. 그런데 중국의 조세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의 면적 대비 얼마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구당 땅을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가구별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너희 성에는 200만 가구가 사니 세금을 이만큼 내라. 그게 국가 초기에 정해지면
끝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관계없어요. 지방에 있는 수령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고 나머지 자기가 더 거둬들여서 그걸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고 또 자기가 착복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가구 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줄어들고 땅은 점점 더 한 사람이 갖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원래 그 가구 수만큼 내면 되는데 자기가 변병한 가구 수만큼 그렇게 안 되고 약간 힘이 세니까 세금을 가구 수만큼 안 내고 더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나마 땅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200만 가구였는데 지금은 100만 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구당 2배씩 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 내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뚱뚱해지는 놈은 뚱뚱해지고 여기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금을 처음에는 30분의 1이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농토에서 난 것을 전부 다 바쳐도 안 될 판입니다. 더더구나 옛날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30분의 1은 그냥 물건에 대한 세금이었고 실제 1년에 15일 정도 가서 국가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역도 나중에 이제 그 세금으로 낼 수 있게 했는데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죠. 또 힘이 세니까 자기들은 노역도 안 합니다. 그리고 노역은 그냥 관청에다가 형식적으로 돈 조금 내면 되니까 내주고 그냥 끝내요. 결국은 농민들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노역도 남이 안 하는 거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게 유민이라고 그러는데요. 유민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농민들은 점점 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내야 되는 세금은 똑같고요. 그 지방 관료들도 중앙에 내는 거 외에도 자기들 것도 뜯어내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야반 도주를 하고 산적대가 나타나고 화적대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나중에는 재정에 부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관료와 이런 호족 세력들이 연합하면서 점점 더 중앙으로부터 분리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분열이 되고 군벌들이 일어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4분오열되죠. 그리고 나중에 힘 있는 자가 다시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왕조를 세우고 나면 아까 똑같은 패턴으로 또 갑니다. 이미 귀족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공신들한테만 땅을 주고 나머지 농민들한테 이제 땅을 또 고르게 나눠줘요. 그런데 이게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토지 겸병, 권력 집중, 중앙재정 부족, 지방재정 부족, 유민의 대량 증가, 산적대, 화적대가 막 나타나고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관료들이 등치가 커지면서 이런 호족들과 연합해서 군벌이 되고 국가를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통일왕조가 다 깨지고 전쟁에 들어가고 다시 엄청난 혼란을 겪은 뒤에 통일왕조를 이루고 이것이 중국 역사 속에 나타난 왕조 흥망의 패턴입니다. 사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될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 왕조의 흥망성쇠의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